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내년도 크레딧 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몇 주 동안에 이제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빠르게 좀 급등하면서 사실 연말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운영이나 투자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채권 같은 경우는 아직 스프레드 측면에서 크게 많이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국채 시장이 좀 안정이 좀 새로 들어가야지 크레딧 시장도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예상치 않게 이렇게 연말에 좀 복병을 만나게 된 상황이라 사실 이 연말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년의 전망치 자체도 가정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연말 전에라도 여러 가지 자료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점을 어쨌든 어느 정도 오늘 내용은 염두에 두고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쨌든 그런 최근에 그런 급변하는 상황을 어쨌든 좀 배제를 하고 연내에 좀 진정된다는 일단 가정하에 이제 내년의 전망을 말씀을 드린 거로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내년도 이제 가격, 신용 스프레드는 좀 점진적으로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 여건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중의 그 유동성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거는 좋긴 하는데, 또 그만큼의 또 채권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국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사채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발행이 좀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상대적인 투자 메리트는 아무래도 그런 초우량물은 너무 이제 금리나 스프레드가 너무 낮게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별로 없고요. 하위 등급도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위 등급이 상위 등급하고의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상위 등급의 이제 회사채 여전채가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그 상대적인 성과가 좋을 걸로 그렇게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내년도 신용 스프레드를 어쨌든 간에 좀 확대되는 가격 측면에서 불리하게 보는 어떤 가장 주 요인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저희는 그 과거의 이제 경험과 사례,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어쨌든 그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 그런 시기가 이제 과거에 몇 번 있었죠. 이제 12, 13년, 15, 16년, 그다음에 19년, 20년.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시장 금리가 먼저 이제 반응하고 반등을 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사실 이제 같이 이제 확대됐었던 게 저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사이클이 이제 그 과거의 이전 사이클과 과연 다를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번이 그렇게 다를 만한 요인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금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결국 과거의 이런 세 번의 사이클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냥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도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그러면 신용 스프레드는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정부가 적자 국채나 여러 가지 예산, 재정 정책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적자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하지만, 여러 이제 공공기관들 통해서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그 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제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게 업데이트되고 그 규모 자체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저희 이제 공공기관 부채 잔액이 내년부터 한 5개년 동안에 한 평균 한 1년에 한 30조 원 좀 넘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한 5년 동안에는 한 150조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자산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뭐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채권 시장 측면에서는 어쨌든 공기업들이 이제 부채를 많이 조달을 하는데 물론 그 부채를 가지고 다 차입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입금 중에서도 공사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공사채가 발행이 좀 더 예년에 비해서 올해나 작년에 비해서 뭐 분명히 늘어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 크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이제 그다음에 SOC 그다음에 금융 기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일단 뭐 부채 잔액 규모로 봐도 현재 SOC가 제일 크죠. 제일 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올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에너지하고 SOC가. 근데 증가 속도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SOC가 훨씬 빠릅니다. 증가 속도. 그래서 나중에 29년에 가서 잔액을 보면은 훨씬 많은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약 증가가 되는 게 5년 동안 SOC가 한 100조 정도 부채가 증가가 되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LH공사의 부채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공적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주거 안정이 어쨌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래서 걱정이 좀 많으신데 저는 과거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물론 부담이 한 늘어나는 거는 뭐 부담 요인인 건 사실인데 저희가 과거 경험상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공사채하고 특수은행채를 포함한 발행 추이를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그 이전에 비해서 증가율이 한 40% 이상이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은 요번에는 보시면은 2024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의 증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뭐 많아봤자 10에서 20% 내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레벨업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저희가 적응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 증가가 있다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그 공급 수급적인 부담이 뭐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뭐 경감 요인을 보면은 어쨌든 뭐 공사채 발행이 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가계대출 억제 방안이라든가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은행은 이제 은행 대출이 가계대출 위주로 증가세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은행채 발행은 좀 이제 줄어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가계대출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MBS 발행도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면서 이쪽 영역에서는 이제 공급이 좀 줄여주는 그런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어쨌든 하위 등급에 대한 좀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증권사 이제 발행업 라이선스를 추가로 증권사 몇 개 더 받을 것 같고 뭐 IMA 라이선스도 이제 새로 이제 부여가 되면 이쪽에서는 A급 이하의 또 회사채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격적으로 하위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좀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쪽에서 하위 등급 A 플러스 이하 회사채 중에서도 전체만 인정받을 수 있는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대그룹 계열, 상호 출자 제한, 소위 말하는 이제 대그룹 계열사는 제외가 되고 B그룹 계열사만 그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이제 그 A 이하 잔액 한 70조 원 중에 사실은 계열 쪽이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비계열로 놓고 보면 한 10%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요 비계열사들 해당되는 비계열사들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인덱스 차원에서는 뭐 영향력이 좀 미미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IMA나 이런 쪽도 기대가 물론 이거는 새로운 상품이니까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새로 상품이 들어오는데 이 상품이 결국은 이제 금리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예시를 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제시하는 수익률 자체가 뭐 한 4% 5%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뭐 결국에는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이제 그 약속된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회사채 그 금리 수준을 보십시오. 뭐 거의 지금 뭐 4% 이제 A급 보시면은 4% 내외 끼케야 4.7%, BBB급은 뭐 거의 물량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니까 사실은 이걸 담을 만한 이제 그 공급이 없다는 거죠.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상품의 어떤 상품 경쟁력은 뭐냐면은 개인들이 간접으로 이제 그 회사채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결국 들어오는 대기자금 수요가 이제 형성이 돼 줘야지 이런 상품으로 이제 기관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런 돈이 들어와서 이런 하위 등급 채권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개인들의 리테일 회사채 수요는 금리의 함수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장외 시장에서 개인 회사채 비중하고 회사채 금리하고 동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략은 뭐냐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올 상반기만 해도 이제 그 기준금리 대비보다 더 낮은 여러 가지 시장금리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회사채나 이제 신용채권에 대해서 많이 수요가 몰렸는데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 오른쪽에 보면 국채금리 자체가 뭐 국채를 투자를 해도 내가 이제 낮은 금리로 기준금리와 유사한 단기로 조달을 해서 국채 투자해도 충분히 그만큼의 이자 차익 마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희석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부담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뭐 이제 좀 여전체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영역을 보면 연중 최저 수준에서 거의 멀지 않은 수준이고 근래 몇 년만 보더라도 거의 절대 신용 스프레드가 낮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일드 레이시오 국채 대비해서 회사채의 상대적인 금리 비율도 결국 뭐 1.06배, 1.07배 정도 수준이고 되면 결국에는 절대 상대적인 신용 스프레드 부담이 이제 크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도 상위 등급하고의 스프레드 갭을 과연 줄일 수 있느냐? 사실 신용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과거 경험상 사실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과 스프레드 갭이 별로 줄어든 사례가 별로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수급적인 요인과 플러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뭐 하위 등급도 크게 기대할 게 없겠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국내 크레딧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